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모처럼 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를 줬기 때문에 7월 3일 전까지 주요 협상 대상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인도, 호주 등등 이런 국가들이 이제 미국과 1차적인 협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풍기고 있는데요. 그럼 7월 3일 이전에 일단 타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7월 3일 이후라도 타결이 된다면 그러면 트럼프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말끔히 해소되는 건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7월 3일 이전에 그 어떤 나라도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시키길 원하는 국가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만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이후에 새로이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내각팀이 구성되면 어찌 보면 이번 협상이 만약에 타결된다면 그 타결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그 다음 정권이나 다음 선거 이후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무책임하게 협상을 해버리고 던져주는 건 이거는 또 상도의가 아니겠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라는 이슈까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조기 타결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희망하는 노선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원칙적인 합의들만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최상목 경제팀도 조기에 양국 간의 협의를 도출하는 걸 우리가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상목 부총리는 사임까지 한 상황이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마 90일 유예 기간 안에 어떤 커다란 큰 틀의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90일 이전에 큰 틀의 어느 정도의 방향에서 합의를 지금 논의하고, 가시적으로 다시 90일 좀 넘겼지만 한 달 이내에 추가적인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다, 아니면 2달, 50일 안에 어떻게 도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경제 수반들에게 바톤을 넘겨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그 다음 경제 수반들이 바로 미국과의 협상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슬슬 2라운드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준비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 이미 트럼프는 관세라는 카드를 써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트럼프로 인해 관세를 고율로 부과받았던 적지 않은 나라들이 그 다음 선택했던 선택지가 뭐였나요? 바로 환율 조작입니다.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일정 수준 떨어뜨려서 관세가 부과돼서 가격이 올라간 그 효과를 일부 상쇄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트럼프 2기는 이미 그런 전례를 봐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환율에 대해서 조작을 할 경우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저는 그 다음 더 고강도의 전략 전술을 우리에게 들이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요, 일단 25%가 우리에게 부여받은 관세율인데 일단 미니멈 10% 이하로는 깎아줄 수 없다. 10%가 하한선이고 25%가 우리가 정한 상한선이니 10에서 25 사이에서 협상해 봅시다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선 지지부진하게 관세 부과한다라고 해놓고 아무 국가도 미국에 읍소하러 안 오고 협상도 안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엔 또 자신의 지지율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선택할 것은 10%에서 25% 레인지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조기 타결을 일부 본 것처럼 하기 위해서 10에서 25% 사이에 있는 그 레인지 중에서 10%에서 25% 중에 다분히 여론상 이거 한국이 좀 우호적으로 가져간 거 아니냐 해서 12, 1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원하는 선, 그게 원하는 선인지는 정해진 룰은 아니지만 예를 든 겁니다. 하여튼 레이트를 좀 낮은 수준으로 결국 합의를 봤다라는 걸로 결과가 선포되고, 그래서 미국 내의 여론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그 다음 트럼프가 들고 나올 카드는 환율을 조정해 달라라는 요구를 2차적으로 할 겁니다. 관세는 관세대로 합의했으니 이제 환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 한국은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이 인위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한 흔적을 찾았다라고 우기거나 아니면 환율이 한국에게 우호적인 형태로 지금 계속 귀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윽박지르면서 환율에 대한 또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관세에서 일부 양보하는 것을 환율에서 추가적으로 더 얹어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환율 효과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세수원이 확보되거나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효과는 좀 직접적으로 유발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가 돼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제고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태로 미국 내에 세수원이 확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전쟁이 단순히 관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바로 곧이어 환율과 관련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사실 기술이라는 게 가장 우월한 기술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쓴다, 꼭 그렇게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그런 것도 사실 있기가 어렵겠죠. A사의 어떤 제품은 어떤 면에선 좋지만 B사의 어떤 제품은 어떤 면에선 또 장점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표준화가 되는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 그게 무엇으로 결정되느냐는 사실 초기 시장을 선점하거나 아니면 어느 나라의 제품인지, 즉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의 국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때가 또 적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국가들, 그 국가들을 누르고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도록, 또는 그들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더 이상 형성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술의 태반을 적어도 아직은 미국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쪽 기술이냐 하면 지금 더더욱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로 플랫폼, 디지털 분야가 더더욱 더 번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AI 시대에 디지털에 의존하는 행태가 더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누르거나 다른 나라의 기술이 우리 미국 기술을 뺏어갔다, 이런 형태의 요구를 하기보다는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서 보다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적지 않은 국가들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망 사용료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로 어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걸 제거해달라는 요구가 함께 맞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와 우리 경제 수반들의 협상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참 우리처럼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국력이 큰 국가와 협상을 벌인다는 건 참 여러 면에서 핸디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스탠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도 공공기관 다니면서 협상에 제가 직접 테이블에 나갈 정도의 그런 높은 사람은 한 번도 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부 참여해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할 때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분위기였다고 하던가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 지금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럴 때 그나마 힘이 되는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커다란 시민들의 소요가 일어났다, 반미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차피 얘네들에게 요 문구 양보해달라고 미국 공무원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높여서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불어 넣어줬을 때 우리가 적지 않은 권한을 더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저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유예해줬다. 이걸 90일 유예라는 표현으로 마치 양보해준 것처럼 배려해준 것처럼 보도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이게 적합한 보도 논조인가 생각하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진짜 양보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던지면서 칼럼들을 쓰거나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지도 트럼프 이거 양보 아니다라는 논조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르몽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유력지들이 이렇게 강경한 노선으로 어떻게 보면 여론을 형성해 가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원래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 한 차례 양보도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관세를 요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니멈 10%는 양보 못한다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10%까지 근처에서 어떻게든 디펜스 해보시죠. 이런 우리의 국민적 정서보다는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익을 좀 더 쉽게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분노 게이지를 일부러라도 올려주는 게 우리 국익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